지금부터 진행할 거는 이제 생년월일에 대한 거를 진행하실 텐데요. 생년월일에 해당되는 것은 저희가 여기 일단은 DIB 폰그립으로 만들었으니까 라벨 또 만들면 되겠죠. 라벨을 쓰시고 여기가 생년월일입니다. 생년월일에 해당되는 거고 생년월일은 벌스라고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인풋 태그 만드시고 네임이 벌스입니다. 네임이 가장 중요하죠. 네임 이꼬로 쓰시고요. 벌스라고 쓰시면 됩니다. 벌스 라고 쓰시면 되겠고, 얘는 타입을 이제 지정할 때 타입 이꼬로 쓰시고 상단에 찍으시면 얘가 이제 데이트 타입이 있어요. 데이트 타임은 필요 없으니까 날짜만 있으면 되죠. 그러니까 데이트에 해당되는 게 있고요. 데이트 타임이 있어요. 저희는 데이트라고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써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폼 컨트롤이죠. 여기 이제 클래스를 쳐서 클래스 이꼬로 폼 다시 컨트롤 라고 쓰시고요. 그 다음에 ID 필요하겠죠? 나중에 잘 해서 ID 이꼬로 쓰시고요. 벌스 이렇게 사용을 하시고, 라벨에다가 이제 포 쓰신 다음에 이꼬로 벌스라고 쓰는데, 이 벌스는 ID를 의미해요. 그래서 여기 ID에 해당되는 것을 찾게 된다. 이렇게 맞춰주세요. 쓰시면 되는데, 이렇게 쓴 다음에 크롬에서 새로 고침 해보겠습니다. 새로 고침. F4키를 눌러서 새로 고침하시면 이렇게 이제 연월일에 해당되는 이런 달력도 나오고요. 이렇게 달력을 선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연도에 해당되는 내용을 그냥 직접 이렇게 키인해 가지고 쓸 수 있어요. 키인 사용도 할 수 있고, 이런 것을 이제 제공을 합니다. 되셨죠? 제공을 해서 여기 이제 이렇게 연월일에 많이 고쳐야 될 경우는 이런 식으로 있죠. 필 내려서 연도만 먼저 고칠 수도 있고, 이렇게 지정이 되는 게 지원을 해요. 되었나요? 지원을 하는데 얘를 그대로 복사하셔서 브라우저의 주소를 그대로 복사하세요.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여세요. 인터넷 익스플로러 여시고요. 주소란에다가 그대로 붙여넣기를 하시는 거예요. 붙여넣기 하시고 엔터 쳐가지고 이제 들어가 보시면 여기 생년월일이 달력이 안 나와요. 이해되셨나요? 얘네들은 달력이 안 나와요. 왜 그러냐면 HTML5를 전부 다 적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시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해고요. 지금 이제 이 인터넷 익스플로러 높은 버전에 해당되는 높은 버전, 이게 지금 높은 버전인데요. 얘에 해당되는 것을 한번 열어놨어요. 이제 이거는 이제 마이크로 엣지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를 이제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다음 버전이죠. 다음 버전에 해당되는 것을 실행을 하시면 얘는 나와요. 얘 지원하네요. 그죠? 이해되시겠죠? 낮은 버전에 해당되는 것은 안 나오고, 높은 버전에 해당되는 것은 나오고. 이해되시나요? 나오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생년월일을 대시로 이렇게 집어넣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안 나오네. 낮은 버전은 요거는 나오네. 이렇게 해서 대시로 데이터를 입력하게 되어 있네. 이해되시겠죠? 네, 이런 것들을 하시는데 저희가 이거를 똑같은 낮은 버전에서도 전부 다 하고 싶으면 jquery.com 원래는 jquery-ui.com인데요. jquery.com 엔터 쳐가지고 이제 들어가 보시면 이 jquery.com에 도큐멘트가 나와 있는 사이트예요. 소스를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으시고, 이 다운로드 jQuery에서 내 컴퓨터에서 놓고 실행하는 거 나오시죠? 이렇게 나오시는데, 요 오른쪽에 이제 맨 왼쪽 이렇게 파란색 jQuery에 해당되는 아이콘이 있는데, 그 오른쪽에 보시면 jQuery UI가 있어요. UI. 이렇게 보시면 jQuery UI가 있는데, 여기 jQuery UI 중에서 뭐가 있으시냐면요. 데이터 피커라는 위젯이 있어요. 위젯 중에서 데이터 피커라는 게 있습니다. 얘를 클릭해 보시면 여기 이제 데이터 피커를 선택해서 여기 클릭하시면 이렇게 날짜가 나오는 거예요. 키인도 되는데, 키인도 되는데, 날짜를 이렇게 해서 쓰시고, 만약에 키인을 안 하고 싶으면, 얘는 리드 온이로 붙이면, 여기서 선택하면, 이렇게 날짜가 나오는 거예요. 얘는 이제 슬래시 패턴이라서, 이거 패턴이 저랑 좀 틀린데요? 그러면 이제 포맷 데이트라는 것을 이용해서, 포맷 데이트. 내가 선택할 건 점을 좀 쓰고 싶다. 점이 없네요. 점을 좀 쓰고 싶다. 그러면 콤마 점을 쓰고 싶다. 그러면 점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대시도 있긴 한데, 요 대시.
이렇게 쓰시면 이게 날짜를 클릭하면 여기 대시가 이렇게 입력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되시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하셔서 쓰시면 되는데, 이게 지금 첫 번째는 영문으로 되기 때문에 한글로 좀 바꿔야 된다. 한글로 바꾸는 방법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있다 정도만 보고 나중에 요거는 강의를 따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얘는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도 돼요. 요거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URL을 복사하고 낮은 버전의 인터넷 익스플로러, 여기 지금 낮은 버전의 인터넷 익스플로러입니다. 이쪽에 가셔서 데이터 피커를 한번 실행해서 보시면, 실행해서 이렇게 URL 보시고 이렇게 보셔서 클릭을 하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클릭하면 데이터 세팅되는 거 보이시죠? 됐죠? 예. 얘는 디자인 부분과 이제 여기 처리하는 소스 부분을 같이 이제 잘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거예요. 해서 쓰고 있다. 이거 나중에 소스를, 여기 뷰 소스를 보시면 이게 이제 URL이 필요해요. 이렇게 CDN 방식으로 이제 이렇게 jQuery UI를 등록하는 게 필요하세요. jQuery 부분에 해당되는 것들은 뭐 이렇게 쓰시는 것들은 내비두셔야 되는데, 나머지 부분들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좀 이렇게 복사처럼 이렇게 해서 라이브러리가 등록이 되어 있어야 사용 가능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해되시겠죠? 이 소스를 보시면서 이거 그대로 치시면 여기 이제 거기에 맞춰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도큐멘트 보면서 쓰셔야 돼요. 얘네들도 도큐멘트를 이렇게 API 도큐멘트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아주 잘 돼 있어요. 얘네들은 도큐멘트가 엄청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해서 보시면서 써보시면 이런 것들이 보편적으로 이렇게 클릭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고요. 이런 영문도 쉽게 바꿀 수 있어요. 영문이나 이런 거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영문으로 말고 한글로 바꿔서 사용도 할 수가 있어요. 자,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날짜형에 해당되는 것은 데이트로 그냥 써서 이제 이렇게 여기 크롬에서는 그냥 이렇게 되니까 날짜 세팅 잘 됩니다. 되니까 일단은 내비둘게요. 아시겠죠? 그런데 낮은 버전을 생각한다면 이제 생년월일은 이렇게 쓰시는 것보다 날짜 데이트 이제 타입 이걸 데이트라고 쓰시는 것보다 타입은 텍스트로 그냥 내비두시고 jQuery UI 같은 거를 써서 사용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일단 지금은 내비둘게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되게 길죠. 그 다음에 이제 연락처를 쓰셔야 돼요. 연락처는 핸드폰이냐 아니면 전화번호냐 이런 거를 쓸 수 있으신데요. 핸드폰으로 쓸 수도 있고 이제 전화번호로 사용하실 수도 있고, 아시겠죠? 사용할 수도 있으시고 이런 건데, 지금 이제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이렇게 div 쓰시고요. div 쓰시고 여기다가 폼그룹이라고 쓰셔야겠죠? 여기다가 폼그룹이라고 클래스 이거로 상담을 찍고 여기다가 폼 다시 그룹이라고 써주세요. 그룹이라고 써주시고요. 예. 마찬가지로 라벨을 한 개 붙여야 되겠죠? 라벨 붙여주시고요. 여기다가는 이제 연락처라고 써주세요. 연락처라고 써주세요. 연락처, 얘는 라벨 연락처라고 써주시고요. 연락처도 저희가 이거를 이제 한 줄로 쭉 이어서 쓰면서 뭐 세 자리, 네 자리, 네 자리 뭐 이렇게 작성이 될 수 있도록 이제 쓰시면 좋겠죠. 그래서 세 자리, 네 자리, 네 자리 이렇게 작성이 될 수 있도록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이제 한 줄로 만들어야 돼요. 한 줄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div를 한 개 더 만든다. div. 아까 썼던 거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저도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하거든요. 사실은 이게 한 줄로 만들었을 때 클래스를 쓰면서 클래스 이꼬로 쓰면서 폼 여기 인라인이라는 걸 라인 안에서 이제 전부 다 하자. 폼 다시 인라인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인라인이 한 라인 안에 다 만들어라 이런 뜻이에요. 계속 이어붙여서 아시겠죠? 만들어서요 이런 뜻이라서, 자 클래스 이꼬로 쓰시고요. 클래스 이꼬로 쓰시고 여기다가 폼인데 대신 인라인 한 줄로 만들어주세요. 라인 이렇게 해서 한 줄로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전화번호 입력을 세 군데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고요. 인라인으로 할 거를 이렇게 쓰시고 인풋 태그를 한 개 만드세요. 인풋 태그를 만들어 주시고요. 자, 인풋 태그를 만들어 주세요.
됐죠? 인풋 태그를 만들어 주시고요. 인풋 태그 안에다가는 이제 네임을 쓰는데 네임 이꼬로 뭐 연락처니까 tel 이렇게 쓸게요. tel 쓰세요. tel이라고 쓰시고요. 자, 여기가 이제 폼 컨트롤이에요. 클래스 이꼬로 쓰시고요. 클래스 이꼬로 이제 폼 컨트롤입니다. 폼 다시 컨트롤 입력하는 거죠. 그리고 뒤에 대시를 한 개 그냥 쓰시고요. 대시 복사를 두 개를 하세요. 다 TL이에요. TL이고 복사를 해서 다품 컨트롤입니다. 라고 쓰세요. 되셨나요? 시방이 끊긴다면 네. 인라인으로 만들었고요. 얘를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브라우저에서 회원가입해서 새로 고침 하시면 이제 연락처가 되게 크게 나오네요. 그죠? 네. 이게 폼 컨트롤에서 쓰고 있는 게 이제 데이터가 좀 길다 보니까 이게 한 줄로 나오기가 이제 힘들다는 거죠. 폼 컨트롤 한 개가 한 줄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인라인으로 써가지고 사용하는 것도 괜찮은데 인라인 말고 다른 게 있나 이런 걸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보시면 저는 알고 있지만 살펴보겠습니다. W3 코스에 부트스트랩에 가보시면 뭐가 있냐면 그리드 베이직이라고 있어요. 하나 둘 세 번째 보시면 메뉴 중에서 왼쪽 메뉴 그리드 베이직이 있습니다. 클릭을 하시면 그리드 베이직이 뭐 하는 거냐면 이렇게 칸을 만들어서 쓰는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만들 때 전체를 12로 만듭니다. 12 컬럼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그러니까 전체 표시할 수 있는 거를 12로 이제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적당하게 여러분들이 좀 크기를 적당하게 조절을 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한 3 정도에 해당되는 스판 이렇게 해서 쓰시는 걸로 쓰시면 되는데 이걸 쓰시려면 소스를 어떻게 써야 되지? 라는 건데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한 줄이 로우입니다. 클래스 로우라고 클래스 이꼬르 로우라고 쓰시고 컬럼 다시 그 다음에 요 위에 있는 것 중에 하나를 쓰는 거예요. 요 위에 있는 거. 그래서 조금 이제 스몰 랩탑스 같은 경우에는 MD라고 쓰시면 되고요. 데스크탑은 LG라고 쓰시면 돼요. LG. 저희가 조금 폰인데 조금 해상도가 낮은 거는 XE. 그 다음에 이제 폰인데 테이블이 조금 어려도 되는 거는 SM이라고 쓰셔서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숫자 여기 나와 있는 이 숫자를 쓰는데 1부터 10위까지 쓸 수 있어요. 10위까지. 되시겠죠? 그래서 예제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트라이앵글 셀프 뭐 이렇게 여기 SM 되는데 SM이 요거죠. 그래서 이제 핸드폰인데 약간 큰 핸드폰에 해당되는 해상도가 좀 좋은 핸드폰이 SM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더해서 칼럼이고 칼럼 다시 SM이나 이런 걸 쓰시고 그 다음에 더해서 12를 넘지 않도록 잘 조정을 해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봤어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인라인 쓰는 것보다 여기 로우라고 쓰는 게 좋지 않을까요? 로우 쓰시고요.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로우라고 쓰시고요. 여기는 폼 컨트롤인데 여기다가 이제 클래스 뒤에다가 이제 너비를 한 칸 띄고요. 너비를 한 개 집어넣는 거예요. 너비는 칼럼인데 다시 SM이고 대시 맨 앞에 거는 적으니까 2 정도로 이제 쓰도록 하겠습니다. 2. 그 뒤에 거는 3으로 쓰겠습니다. 3. 그러니까 클래스 뒤에다가 이렇게 2고 여기는 3이다. 이렇게 이제 3으로 쓰는 거죠. 쓰시고요. 이제 새로 고침을 하면 어떻게 되지? 라는 걸 볼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썼고요. 회원 가입해서 새로 고침을 하면 이제 새로 고침을 했더니 대시가 이렇게 받고 나머지는 이제 이렇게 돼 버렸네요. 인라인으로 뭔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조정 해야 될 것 같고요. 클래스에다가 이제 다시
한번 써볼게요. 예, 붙긴 붙었는데 대시가 이상해져 버렸어요. 인라인을 써가지고 썼는데 대시가 지금 이 대시가 이상해져 버렸어요. 대시를 어떻게 붙이지? 이런 다 합쳐서 1 SM 귀찮네요. 네, 컬럼 로우 컬럼 이런 거는 하지 않고 인라인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인라인만 쓰시고 대신에 스타일로 이게 저희가 이렇게 적당하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못 잡으니까 적당하게 잡을 수 있도록 이제 좀 스타일을 지정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쓰느냐? 스타일 쓰시고요. 그냥 이제 위드를 잡으시면 돼요. 위드 DTH 땡땡 쓰시고요. 픽셀 단위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앞에 거는 한 80px 정도 쓸까요? 80px 정도 스타일로 잡으셔서 쓰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DTH 위드를 잡으셔서 뒤에 거는 한 100 정도 잡을까요? 100 잡아서 100이나 120 px 픽셀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고침하시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픽셀로 잡아버렸습니다. 아시겠죠? 이도저도 안 되면 이제 이게 한 줄을 전부 다 먹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픽셀 단위로 잡으시면 이제 이렇게 잡을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이렇게 전화를 쓰신다고 쓰시고, 야 이것도 되게 크네요. 예. 핸드폰으로 볼 때는 크게 커 보일지 모르겠는데 한 이 정도 쓰시면 될 것 같고, 이것도 좀 너무 큰 것 같아요. 예, 60픽셀. 얘를 이제 한 80픽셀로 줄이겠습니다. 80픽셀 정도로 사용하시고요. 얘가 핸드폰이면 이 앞에 있는 거를 풀다운 메뉴를 만들 수 있어요. 앞에 있는 거를 풀다운 메뉴를 만들 수 있는데 이게 핸드폰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지역 번호도 전부 다 써야 한다. 뭐 02도 있고 032도 있고 051도 있고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전부 다 써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그냥 저렇게 잡아주시면 되는 거죠. 글자를 아무렇게나 쓸 수 있도록. 아시겠죠? 쓸 수 있도록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이제 숫자만 쓸 수 있어요 라고 이제 지정할 수 있어요. 타입 이거로 쓰시고요. 그 숫자만 쓸 때는 넘버라고 쓰시면 되는데요. 넘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쌍따옴 찍고 넘 이런 식으로 해서 쓰시면 넘버가 나와요. 넘버만 쓸 수 있어요. 이런 걸 이용해서 넘버를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 거는 세 자리만 쓸 수 있죠. 그래서 랭스를 지정해 주시는 게 좋아요. 맥스 랭스를 이용하시면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맥스 랭스가 나오는데요. 엔터. 맥스 랭스 이거로 앞에 있는 거는 세 자리까지 쓸 수 있고요. 뒤에 있는 거는 네 자리까지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맥스 랭스를 이용해서 네 자리까지 쓸 수 있어요. 이제 밑에 뒤에 있는 것도 맥스 랭스를 이용해서 네 자리까지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되시겠죠? 그러면 이제 치다가 보면 이제 볼게요. 이제 브라우저를 가셔서 새로 고침을 하시는 거예요. 새로 고침하시면 앞에 있는 거는 여기 숫자니까 이게 숫자니까 이렇게 1, 2, 3, 4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여기다가 이제 뭐라고 이게 숫자를 쓰면 0은 무시되네. 0. 이 문제가 0, 1, 2 뭐 이런 게 해서 들어가긴 들어가네요. 들어가는데 얘가 숫자로 들어갈 때 문자로 들어가는 게 문제가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세 자리까지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부터는 안 들어가야 되는데 숫자다 보니까 다 들어가네요. 이런 텍스트로 바꾸겠습니다. 넘버 말고 텍스트. 길이 맥스랭스니까 길이 텍스트로 전부 다 바꿔주시고, 숫자다 보니까 그 맥스랭스가 별로 의미가 없어졌어요.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저희가 원하지 않는 마이너스 값 이런 것도 막 들어가게 되네요. 그래서 그래도 아주 좋은 선택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글자로 하고요.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010 그다음에 다른 거 막 집어넣으면 안 들어가요. 아시겠죠? 세 글자밖에 안 들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맥스랭스 같은 거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또 이렇게 뭐라고 쓰고 그다음에 뭐라고 써서 이제 숫자만 입력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여기서 저희는 이제 숫자만 입력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이제 패턴으로 만들 수 있죠. 패턴. 이해되시겠죠? 숫자만 입력할 수 있습니다. 다른 거는 입력하지 못합니다. 이해되시죠? 입력하지 못합니다. 이런 걸 패턴으로 만들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배웠던 거 한번 10분 발휘해서 패턴이라고 쓰시고요. 컨트롤 스페이스바는 패턴이 나옵니다. 쓰시고요. 숫자는 0부터 9까지 해당이 되죠. 0부터 9까지 쓰시고요. 여기는 세 글자입니다. 중괄호 열고 그 두 글자도 쓸 수 있고 세 글자도 쓸 수 있어요. 한 글자는 안 돼요. 한 글자는 안 되고 02라든지 010 그래서 두 글자 쓸 수 있고 세 글자도 돼요. 되셨나요? 두 글자도 쓸 수 있고 세 글자도 돼요.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거는 네 글자만 돼요. 네 글자만 되기 때문에 얘도 패턴을 한 개 만드시고요. 숫자입니다. 0부터 9까지 가능하고요. 0부터 대시 9까지 가능하시고요. 얘는 중괄호 열고 네 글자만 돼요. 네 글자. 네 글자 반복해서 나와야 돼요. 아시겠죠? 네 글자만 되고요. 그 뒤에 것도 마찬가지. 패턴이 똑같죠? 패턴에 해당되는 것도 여기도 이제 패턴 쓰시고요. 패턴 얘도 0부터 9까지 숫자 중에서 얘도 네 글자만 돼요. 다른 건 안 돼요. 뭐 이런 뜻이에요. 되셨죠?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여기에 해당되는 패턴이 이제 정규 표현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되시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숫자 말고 이렇게 그냥 텍스트로 지정을 해놓으면 문자도 되거든요. 문자로 되기 때문에 이런 거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안내 같은 거 한 개 해두시면 좋겠죠. 그리고 이제 형식이 안 맞으면 타이틀 이거 좀 보여주세요. 이거로 지정을 해서 숫자 두 자리에서부터 세 자리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안내에 해당되는 것을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것도 타이틀 붙이겠습니다. 타이틀 좀 붙여서 양식이 안 맞으면 이것 좀 보여주세요 라고 이제 쓸 수 있는 거죠. 여기는 숫자로 네 자리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네 자리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네 자리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네 자리만 입력하셔야 합니다. 자, 연락처는 이 정도 선에서 넘어가시고요. 그 위드를 집어넣고 맥스랭스를 이용해서 글자 제한을 했고, 글자가 숫자만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패턴이라는 거, 레귤러 익스프레션, 정규 표현식을 이용해서 저희가 숫자로 두 자리부터 세 자리까지, 그 다음에 숫자로 네 자리 이렇게 해서 숫자만 집어넣을 수 있다. 이런 걸 표시를 해줬고요. 제한할 수 있도록 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연락처 있고 이메일 하셔야 되겠죠. 이메일을 하셔야 되는데 이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div로 또 묶어주셔야 되겠죠. 자, div 되게 길어지네요. 엄청 길어지네요. 그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뭐 키보드질 몇 번으로 소스가 완성되지는 않아요. 아시겠죠? 항상 보시면 그만큼 노력이 따릅니다. 자, 여기다가 클래스 뭐라고 써줘야 된다고요? 클래스 폼 그룹이라고 써준다고요. 폼 다시 그룹 이렇게 데이터 입력하는 거 한 개씩 폼 그룹이라고 써주셔야 한다. 아시겠죠? 자, 여기다가 라벨이라고 이제 맨 처음에 라벨이라고 써주세요. 라벨 이번에는 뭐 입력하죠? 예, 이메일을 입력하셔야 돼요. 이메일을 입력한다. 쓰시고요. 이메일 라벨 부분에 이제 포 이꼬르 아이디를 이메일로 만들 거기 때문에 이메일이라고 써주세요.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이제 실질적으로 인풋에 해당되는 것을 만드시는데 그 앞에 이제 뭔가 그 인풋 태그를 만들면서 이제 쓰실 때에 인풋 태그 써가지고 만드시면서 여기다 이제 이메일을 그냥 쓸게요. 네임 이꼬르 네임이 중요하죠. 이메일이라고 쓰고요. 이메일이라고 사용하시고 지금 여기 보시면 TL은 네임이 TL 하나 둘 세 개예요. 세 개를 넘기는 걸로 썼기 때문에
제가 얘는 이제 3개를 받는 걸로 할 거예요. 아시겠죠? 받아서 처리하시는 걸로 할 거라서 그대로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메일이라는 것은 이제 1개를 받아서 쓰시는 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타입은 텍스트고요. 이제 여기 클래스가 클래스 이꼬르 상따 찍고 폼 다시 컨트롤이라고 써주세요. 컨트롤이라고 써주시고요. 지금은 이제 그냥 직접 치는 걸로 이렇게 작성을 할게요. 뒤에다가 이제 네이버냐, 네이버닷컴이냐, 네이트닷컴이냐, 아니면은 다음점 넷이냐, 지메일이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붙일 수는 있어요. 풀다운 메뉴를 붙일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이 정도 선에서 넘길게요. 사용하고요. 그 핸드폰 번호 나중에 하실 때는 이거 핸드폰 번호 나중에 넘겨서 쓰실 때는 이제 그거에 맞춰서 작성을 할게요. 어쨌든 뭐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이메일까지 다 쓰셨으면 이메일은 그냥 이메일로 나오겠죠. 이렇게 나오시고 이쪽에 이제 새로 고침을 하면 이제 텍스트라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메일 나오는데 이메일도 여기다 이제 타입을 이메일 타입 쓰시고요. 이거로 쓰시고 이메일이라고 쓰시면 이게 이제 좋은 점이 뭐냐면 그 이메일로 쓰셔가지고 이제 그 크롬에서 새로 고침을 하시면요. 이메일에 해당되는 게 형식이 안 맞으면 여기 이메일 형식이 안 맞으면 이제 안 집어넣어지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타입을 이메일로 쓰신다면 저희가 그 이메일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데 지금 제가 이제 와이파이 지금 뭘 할 거냐면 핸드폰으로 지금 뭔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제 핸드폰으로 보여주려고 이제 웹장에 잘 잡혀 있고요. 192. 168.168.0.42 슬래시 멤버 밑에 write form.jsp 이동. 네. 지금 연락처를 기껏 저희는 이제 줄바꿈에서 만들어놨던 연락처가 지금 이제 데스크탑에서는 제대로 나오는데 지금 여기 연락처 부분이 이제 세 줄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하나, 둘, 세 줄로 바뀌었고 이메일 나오는데 이메일 쪽에 이제 이렇게 누르잖아요. 누르시면 여기 이메일 패드 밑에 쪽에 보세요. 패드 밑에 쪽에 보시면 .com 골뱅이 이런 게 이제 이메일 패드로 바뀌어 있는 거 보이시죠? 되시나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그 .com 보이시나요? .com하고 그 밑에 골뱅이 보이세요? 스페이스바 뜨는 거 골뱅이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이메일 입력하실 때 보시면 이메일 입력하는 거에 맞게 이제 키패드가 재조정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데스크탑에서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데스크탑에서는 패턴에 해당되는 것만 저희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지금 핸드폰에서는 이렇게 이제 키패드에 해당되는 .com이라든지 com이라든지 아니면 여기 골뱅이라든지 이런 게 보입니다. 보시기에 키패드가 입력할 때 이미 이제 입력하는 이메일 입력하는 패드로 바뀌셔서 되시고요. 물론 이제 이메일이 적당한 이메일이 아니면 이제 이런 것이 이제 그 걸르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지금 이메일로 썼을 때 아무 동작을 안 한 것 같고 그냥 텍스트를 입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핸드폰은 좀 다릅니다. 핸드폰에서 보시면 이제 이메일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으시고 그 다음에 양식을 이메일의 양식이 맞는지 골뱅이가 있는지 이런 걸 체크해줘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타입을 이메일로 쓰시면요. 이렇게 타입 이메일이란 것은 타입 이꼬르 타입을 이메일로 작성을 하시면 이제 핸드폰
모바일의 키패드가 이메일 패드로 바뀝니다. 이메일 입력 패드로 바뀐다. 이런 게 좀 다르고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입력한 데이터가 이메일 양식에 맞는지 검사를 하게 돼요. 맞는지 검사한다. 이게 데이터가 넘어갈 때 이게 이메일 양식이 안 맞으면 뭐 골뱅이나 뭐 이런 게 없으면 체크를 해줍니다. 아시겠죠? 그런 것을 이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메일인데요. 역시 낮은 버전의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는 적용이 안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잘 보시면서 작성을 하셔야 돼요. 자, 이메일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위로 올라가시면 이제 그 마지막 사진이 있는데 사진은 이제 양식만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여기에 div 한 개 더 잡으시고요. div 잡아주시고요. 여기다가 클래스 이꼬로 폼 컨트롤 폼 다시 컨트롤이라고 써주세요. 폼 컨트롤이 아니라 폼 그룹이라고 써주세요. 폼 그룹입니다. 컨트롤 아니고요. 폼 그룹 상단표 찍어주시고요. 이라고 써주시고요. 자, 여기다 라벨 쓰시는 거 아시죠? 라벨 사용하셔야 되고, 사진 이렇게 쓰시고, 여기다가 포 쓰시고요. 포토라고 쓸 거예요. 이꼬로 이제 포토라고 쓸 겁니다. 쓰시고, 그 이메일에 아이디는 안 썼네요. 아이디도 쓰겠습니다. 아이디 이꼬로 이메일이라고 쓸게요. 이메일 썼습니다. 자, 사진은 그 사진에 해당되는 인풋 태그를 한 개 만드시는데요. 이 인풋 쓰시는데 인풋 안에 네임이 포토이면 되겠죠. 네임이 포토라고 쓰셔야 되고 제일 중요합니다. 타입을 씁니다. 타입 이꼬로 여기다가 파일이라고 써요. 파일이라고 써주시고요. 되시겠죠? 나중에 파일 선택은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선택을 하려면 이제 또 뭔가 라이브러리가 필요하고 프로그램이 더 필요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배워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고 나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아니고요. 타입 파일이라고 써주시고요. 여기다가 이제 그 아이디 이꼬로 사용하시고요. 그 아이디도 이제 포토라고 써주세요. 그 다음 마지막에 이제 클래스 이꼬로 폼 다시 컨트롤 얘는 이제 부트스트랩의 디자인 때문에 아시겠죠? 이렇게 써줍니다. 써주시고 이제 브라우저를 통해서 있습니다. 브라우저 통해서 새로 고침을 하시잖아요. 새로 고침을 하면 이 파일 사진 선택할 수 있도록 나옵니다. 이렇게 클릭을 하면 이제 파일을 선택해서 이렇게 쓸 수 있도록 나오시고요. 현재는 파일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파일은 안 넘어가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전부 다 하셨으면요. 그 다음에 하실 거는 이제 데이터를 넘길 수 있는 뭐 가입 이런 거 만들어야죠. 회원가입이니까 가입 이런 걸 만들어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이제 div 그 밑으로 버튼 하기 만드시고 가입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자, 버튼도 디자인을 이제 클래스 버튼으로 btn 버튼으로 만들기 위해서 btn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어 주면 되겠죠. 대시 디폴트 이렇게 btn 다시 디폴트 가입이라고 써주시면 되겠고, 두 번 더 복사하시고요. 그 처음부터 다시 입력 새로 고침 취소. 나 지금 회원가입 안 할 거야. 취소. 자, 새로 고침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타입을 리셋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얘는 그 인풋 타입인데 버튼 타입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리셋으로 만들어 주시면 리셋으로 하면 새로 고침이 됩니다. 요거는 이제 브라우저 기능상 리셋 기능이 있는 거고요. 얘는 이제 그 취소는 저희가 어떻게 할 건지 결정을 해서 만들어야 합니다. 취소는 버튼 태그로 만들어 줘야 되고요. 버튼 타입이 버튼입니다. 타입이 버튼으로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아시겠죠? 이러면 동작은 하지 않는데 동작은 우리가 만들어 줍니다. 아시겠죠? 동작에 해당되는 것은 만들어 주기 위해서 요거 하나만 저희가 취소 버튼이다. 그래서 이제 id 이꼬로 붙이겠습니다.
cancel btn cancel btn 버튼입니다 라고 써준 거 기억나시죠? 써서 사용하시는 걸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면 대충 된 것 같습니다. 대충 이렇게 만들어서 새로 고침을 하시면 이제 회원가입을 하고 회원가입 될 수 있고, 그 밑으로 다 쓰면 여기 가입, 새로 고침, 취소 누를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고요. 예. 그럴싸하게 만들어졌죠. 데스크탑에서는 그럴싸한데 핸드폰에서는 별로 그럴싸하지가 않네요. 막 두 줄 세 줄 생겨버려 가지고요. 그러다 전 그렇게 이제 핸드폰에서도 좀 그럴싸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좀 그럴싸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